오후 4시에 자전거를 타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나라. 부모에게 52주의 유급 출산 휴가가 주어지는 나라. 대학교 학비가 공짜일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매달 약 9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나라. 유엔에서 발간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항상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나라. 과연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나라는 바로 북유럽에 위치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매년 유엔에서 발간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덴마크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행복을 좌우하는 행복의 6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혼밥, 혼술, 혼영. 저는 혼밥과 혼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혼영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혼밥이란 혼자 밥을 먹는 것을 말하고 혼술은 혼자 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본 혼영은 혼자 영화 보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남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혼자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혼밥, 혼술과 같은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여러 장점도 있지만 음식을 함께 먹을 경우에는 더욱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밥을 함께 먹을 경우 더 건강하게 챙겨 먹게 되고 더 천천히 먹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우정을 쌓고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행복을 느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나라들은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유사시에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덴마크는 그 비율이 95.5%이고 우리나라는 75.8%라고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유일하게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돈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돈은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돈이 부족해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줄어든다는 법칙인데요. 맨 처음 먹은 케이크 한 조각은 정말 맛있지만 마지막에 먹은 케이크 한 조각은 첫 조각에 비해 만족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수준의 풍요로움에 적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는 돈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행복을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요? 리케의 저자인 마이크 비킹은 돈으로 행복을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소비를 추억이나 경험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기보다는 꼭 사야 하는 물건을 기념일과 연결해 구매하고 새로운 경험에 돈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경험이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경험일수록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나만을 위한 소비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소비를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꾸준히 10위권 안에 드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누구나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강과 질병 면에서 일상적인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든든한 버팀목 삼아
고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는 45% 정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타기의 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보다 조기 사망률이 41% 감소하고 암 발병률은 45%, 심장병 발병률은 46%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는 당뇨병과 골다공증, 우울증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소음 공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덴마크 사람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쉽고 편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출퇴근에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하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몸을 수시로 많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굳이 자전거 타기가 아니더라도 건강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휴식 시간을 정해 밖으로 나가서 공원이라도 걸으며 사소한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떻게 살 건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행복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2012년에 발간된 세계행복보고서는 선택의 자유를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6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이죠. 덴마크의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꽤 많은 자유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일하냐 보다는 일의 마감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직원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조정할 수 없고 휴가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고 상사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고 쉽게 아이디어를 낼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OEC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워라밸 순위에서 덴마크는 2위, 한국은 36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워라밸을 외치는 이유는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가가 회사원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업가가 회사원보다 수입이나 근무 시간, 직업 안정성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원보다는 사업가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가들에게는 자유 시간이 부족하지만 자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직장이나 학교, 가정 등 자신이 자유를 느낄 공간이 부족하다면 같은 공간에서라도 자신만의 자그마한 자유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5년에) 발간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는 삶의 만족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교육제도는 공감 능력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개 모둠으로 활동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능력과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철저히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성적으로 등수가 매겨지고 등수에 따라 연봉이나 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이겨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이 내 동료라기보다는 내 경쟁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 혼자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고 했을 때 그 행복은 과연 얼마나 갈까요? 단기적으로 상대방과의 경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써 행복을 잠깐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주변 사람들의 불행이 나에게도 전염되고 맙니다. 그러니 행복을 오래 누리고 싶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구성원들 간의 이타심이 충만해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구성원 개개인의 기분이 좋아짐으로써 사회가 전반적으로 행복해진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정신의학에는 헬퍼스 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헬퍼스 하이란 좋은 일을 하면 모르핀에 살짝 취한 것 같은 효과가 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자원봉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는 봉사활동 시간이라는 대가가 있기는 했지만 봉사를 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를 바로 헬퍼스 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는 걸까요? 노르웨이의 한 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좋은 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자원봉사가 아니더라도 친절을 통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 행복의 6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책 리케를 읽고 정리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리케라는 책은 휘게라이프의 저자인 마이크 비킹이 쓴 책으로 행복에 필요한 6가지 요소를 파헤치는 책입니다. 이 6가지 요소에는 제가 이미 아는 내용도 있었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6가지 요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직접 이 리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